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 부진에도 국내 2차 전지주는 증시 반등과 발을 맞춰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속하는 상장사 전반이 블랙 먼데이 주가 하락분을 만회했으나 업황 회복이 요원한 만큼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캐즘과 광물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2차 전지주가 단기 반등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난 2분기 1조 57억 원의 매출과 1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4% 하락했으며 영업이익은 4.2% 증가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국내 사업은 전년 대비 7.8% 하락한 5,11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면세 채널 매출 하락과 럭셔리 브랜드 판매 부진 등으로 국내 매출이 하락했고 마케팅 투자 확대 및 데일리 뷰티 부문 적자 전환으로 국내 영업이익도 59% 감소했습니다. 반면 해외 사업은 중하권 부진에도 미주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기타 아시아 지역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2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은 1,714억 원, 영업 손실 241억 원, 당기 순이익 4억 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전 분기 대비 6.3% 증가했고 영업 손실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위메이드는 2분기 매출은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매출과 신규 라이선스 매출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은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새롭게 개편을 준비 중인 위믹스 플레이와 위믹스 페이를 선보이며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크나큰 하락을 보이고 난 뒤 어렵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같은 널뛰기 장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강화된 상황인 만큼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낙폭 과대 실적주를 중심으로 저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한 만큼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국내 증시 역시나 오늘 장에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인해서 전 거래일에 최악의 낙폭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또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의 역할을 해줬었던 건 7월에 이 미 PMI 지수이죠. 다만 이 지수 자체는 반등을 보였지만 경계심 자체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두 가지로 크게 갈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탈출의 기회가 왔다라는 의견과 또 내지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또 맞는 전략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의 시장 분석을 도와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께서 하락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일찍이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긴 하셨으나 이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의 충격이 굉장히 컸었던 어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올해 제가 드렸던 시황은 1월 17일에서 1월 26일 하락을 이용해서 상방 잡아라. 여름달 7월 내지 8월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7월 첫 주에 제가 물량을 다 팔고 80% 현금화시켰다. 7월 둘째 주에 7월 11일 날 상방 포지션 전량 청산했다. 7월 11일 이후에 제가 7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시장 조정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인버스 잡으세요.
비중 최소 30%, 많으면 50% 이상 꽉꽉 눌러 담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저께, 그저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빠지다가 어저께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잡자고 얘기했던 인버스 수익률이 30%입니다. 여러분, 인버스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을 내고 떨어지면 손해가 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방향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가는 방향으로는 주식 공매도가 아닌 이상, 대차 매도가 아닌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하는 게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름이 되면서 6월, 7월 되면서 계속해서 주식 더 이상 사면 안 돼요. 살 거 없어요. 지금 사면 물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은퇴 세대들, 50 이후에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제 소득이 끊겨가죠. 혹은 50대 중반, 초반, 50대 후반, 60쯤 되시면 근로소득 끊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노후자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여름에 주식 산다고 6월, 7월에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경제TV에 출연하시는 그 어떤 분들을 다 통틀어도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장이 빠지기 전에 빠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말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선물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을 주력으로 거래하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황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요.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 뭐 크게 빠지지 않으면 이 정도 조정은 나쁘지 않아. 종목만 잘 고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보통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크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대한민국 장은 추세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빠지고 1년, 2년에 한 번씩은 아주 박살난 만큼 아주 오지게 빠지는 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방으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7월 17일에서 18일 날 인버스 배팅하고 주가 하락을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하락 변동성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9월까지요. 지금 아직 8월이죠. 오늘 8월 6일입니다. 9월까지는 그럴 거고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사이가 올해의 최저점일 테니 그때까지 주식 사는 걸 좀 참고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시황이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말해주는 것이 시황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주식 다 팔아먹고 오죽하면 잘 나가는 건설주 고점에 다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저희 갖고 있었던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73만 원, 75만 원 샀던 거 93만 원에 다 팔아버리고 장 위험하다고 정리시켜버렸고 그 잘 나가던 GS건설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팔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시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시장이 흘러갈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자, 현금화하세요. 떨어지고 나서 보수적으로 대비하세요. 이거 시황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뭐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좀 일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거든요.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중에 시황을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장의 방향을 틀린 적도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물 옵션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주식만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물 옵션을 모르고서 주식을 할 수 있다.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광고 말씀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선물 옵션을 하루 종일 어떻게 운영하고 매매하는지를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앞에 코드 번호를 통해서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지만 하락할 때는 하방에다가 상승할 때 상방에 배팅하는 방향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하니까요. 선물 옵션 관심 없던 분들도 내일 한번 구경 와보세요. 그러면 전마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일찍이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인버스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 큰 폭의 하락은 비껴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시황 전망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오전 8시 30분부터 우리 전문가님 매매하시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단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시장 이야기도 저희가 좀 간략하게 들어봤고 자, 이제는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섹터별 투자 전략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인버스를 어저께 다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하방을 잡을 생각이고요. 지금 올라가는 반등은 선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짧게 내가 치고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단타 한번 해보시고 그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반등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인버스 잡는 전략 선택을 하셨으면 하고요. 자, 먼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여기 증권방송에 나와서 주식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욕먹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저 빼고 다 주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요. 훨씬 안전하게 매매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5월 20일자 기준입니다. 5월 20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증시에 관한 모습을 보시게 되면 대만이 최근 3년간 32%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니케이 같은 거 37%, 그다음에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 2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대한민국 코스피는 얼마 났냐면 3년 평균에 마이너스 13.8%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증시가 돈 벌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제 논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3년 평균 남들은 다 올랐어요. 나스닥, 미국, 독일, 그다음에 영국,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다우, 호주까지도 싹 다 올랐는데 대한민국만 내렸습니다. 참 뭐 같죠? 그죠?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11.95%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시하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에 어디냐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사람 되게 많이 무시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인종차별 정말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노동자 굉장히 많으신데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는 안 그러는데 되게 색안경 낀 표정으로 쳐다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인도를 보시면 우리가 인도 사람 볼 때 와, 저 사람들 되게 선진국 사람이야라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 사람을 훨씬 더 무시하는 시각으로 보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는데 인도는 어땠냐면 인도 증시가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몇 프로? 49%입니다. 3년 평균.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가 정말 좋은 나라냐? 1년 평균도 한번 보실까요? 1년 평균 보시면 최근 1년에 대만 9%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 니케이, 나스닥 1개월이요. 1년 평균 보시면 대만이 18% 올랐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같은 경우 일본이 15% 올랐고요. 영국도 11%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겨우 최근 24년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준에 2.62%밖에 못 올랐고 코스닥은 그나마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 갖고 돈 벌기 힘들다는 말씀이 여러분 팩트로 증명이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성장 동력이 없냐면 대한민국 증시는 딱 두 종목으로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로 올라가는 나라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없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어디 투자할까요?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을 탑10 10개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저는 1, 2, 3 중에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고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밖에 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딜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안 합니다. 하이닉스 안 합니다. 현대차 안 삽니다. 그리고 중소형 종목을 보통 거래하고요. 그 부품주라는 것들을 앞으로 저평가됐다는 걸 고르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평가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상승장에서 대장주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상승예를 대신해서 뒤따라갈 종목을 찾는 것이 우리가 저평가입니다. 근데 하락하는 장에서 저평가는요. 땅굴 파고 있는데 저기 지하 100층까지 땅굴 파는 개를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승장에서 상승 추세이고 상승하는 기세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3년 평균만 비교해봐도 대한민국 평균은 13%가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하락 파동이 훨씬 더 많고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하락 파동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다. 근데 이걸 준비하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팩트를 여러분께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얘는 24년 올해 1월 1일 날 시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4일 날까지의 가격 하락 상승의 변동폭을 이야기합니다. 위에는 국내장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미국장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죠. 삼성전자가 시총 1등이죠. 수익률 몇 퍼센트 나냐면 겨우 4.6% 났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2등입니다. 몇 퍼센트 나냐면 68%. 반도체 제일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3등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5.8%.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 2차 전지였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우리 수익 많이 냈던 거 6.6%.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치고 나갈 때 30% 이상 수익 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균은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자동차가 36% 올랐고요. 그다음에 삼성 우선주는 뭐 삼성전자랑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아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주를 보시게 되면 24%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보이잖아요. 뭐밖에 없어? 하이닉스, 반도체, 그다음에 기아차와 현대차, 자동차밖에 없어요. 이 세 개 제외하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식을 한다? 저는 그분은 어불성설. 여러분 계좌포트에 자동차와 반도체가 없는데 한국에서 주식한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생각 다시 해보세요. 반성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력인 나라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아닌 다른 걸 자꾸 공략하신다면 수익률이 여러분이 잘 찾아서 좋은 종목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 평균보다 잘하고 싶다고 내가 찾아다니지만 평균보다 못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제가 여러분 한 3, 4주 전에 여러분께 이런 팻말을 가지고 얘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10년 평균을 내면 펀드 매니저의 운영 수익을 10년 평균을 내게 되면은 그냥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를 제가 지난 3주 전에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숭이랑 이겼을 때 원숭이가 사람을 이긴다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은 하락이거든요. 추세가 대부분 하락이에요. 몇 종목이 올라갔다가 잠깐 올라갔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우상향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뭐밖에 없다고?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아마 제가 40 중반인데요. 40대 중반인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날까지 대한민국에서 아마 주도주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가는 주도 섹터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바이오가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2차 전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AI 관련주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걔들이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범위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20, 30년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쯤 가능할까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지만 이걸 중장기 투자로 보시는 건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말씀을 보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상위 1위인데요. 22% 올랐고요. 애플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글 31% 올랐습니다. 아마존 30% 올랐네요. 그리고 이번에 대박났던 엔비디아 161%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10개 종목 중에서 시총 10개 종목 중에 미국에서 손해본 종목은 딱 하나인데요. 테슬라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0.8%. 대한민국은요. 손해본 거 네이버 28.52% 마이너스, 포스코홀딩스 25.2% 마이너스, 셀트리온 10% 마이너스, LG에너지솔루션 15.8% 마이너스. 자, 그럼 여러분 답은 어디 있습니까? 국내장입니까? 미국장입니까? 당연히 미국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 자료 왜 보여드렸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드릴 얘기가 있네요. 보시죠. 제가 7월 17일 날부터 장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문자 시황으로 여러분께 함께 나눴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얘기 드렸냐면 7월 17일 날에 제가 여기 7월 17일 날에 11시에 GS건설 급등, 현대건설 후속주, 빠릿빠릿하게 대우건설, 건설주들 싸그리 다 팔아먹는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지수가 약화되니까 팔고 나갑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7월 18일 날, 17일 날 제가 뭐 했냐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여기 조정 시에 매수를 강조드렸는데 시장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니까 인버스를 일부 잡으세요라고 7월 17일 날 처음에 문자를 드렸고 그다음에 7월 18일 날 뭐 했냐면 비중을 최소 30%는 채우시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선물 기준 1차 385, 2차 380 초반까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가가 빠지면서 혹시 없는 사람은 7월 18일 날에 없는 사람 뭐하라고 인버스 252670 요거 배팅을 꼭 좀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선물 옵션 한 사람은 하방 풋옵션 사고 선물 매도를 때려서 하방 수익을 구축하셔라. 최소 아무리 못 빠져도 17포인트 빠진다. 왜? 397에서 선물 이야기했는데 380은 17포인트입니다. 선물이 1포인트가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10포인트면 얼마죠? 250만 원인데요. 17포인트면 한 계약당 약 400만 원입니다. 10개면 4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일 날 건설주 절반 팔아먹자라고 이야기한 걸 18일 날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여기 더 가더라도 한 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하락에 본격화한다. 그 얘기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지수가 빠질 때 살아남을 종목은 없다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저기 바다에 나가는 선장입니다. 마도로스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바다가 잔잔할 때
풍성하게 만선의 꿈을 안고 가는 선장이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파도가 풍랑을 이루면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때 조금 약간 교만한 사람은 내가 배를 20년 탔는데 30년 탔는데 그러면서 그냥 나갑니다. 왜? 물고기 잡아올 수 있다고. 파도 이따인 건 내가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꼬로록 물고기 밥으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왜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시장에서 거의 지금 18년째, 만으로 18년을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만 18년이 넘어서 19년 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인식할 때 내가 몸으로 두들겨 맞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전에 무함마드 알리였나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타이슨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처 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 처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계획이 있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두들겨 맞고 처 맞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많이 아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맞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이 약화된다. 제가 봤던 건 저는 주도주를 본다 그랬습니다. 뭐 봅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개만 바라보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걔네가 추세가 꺾이고 있으면 종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제가 차트 하나씩 보면서 왜 하방을 얘기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드릴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왜 이런 장이 자주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얘기할 때는 어설프게 할 게 아니라 바로 내 종목들 다 정리하고 인버스를 갈아태워서 하방폭 수익을 내고 우리 인버스 30% 수익 낸 것처럼 그리고 나서 다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괜히 두들겨 맞고 나서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럼 봐봐. 인버스 목표한 걸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버텨보라고 목표가를 드렸고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월 달 제가 들어서 드린 게 뭐였냐면 일봉 목표 하락 어디까지? 여기 362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목표를 도달했습니다. 365.15까지. 여기서 뭐 하라고? 인버스 반팔으라고 얘기했고 그 과정 안에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 드렸나요? 셀트리온지약 보이실까요?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이실까요? 우리 샀던 것들 전량차익 실현, 녹십자 보이실까요? 여기 다 팔아먹어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아까웠어요.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수익 못 실현하면 나는 마이너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이 폭락할 거라고 보고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목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거 정말 실력 없는 거고요. 정말 책임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월 2일 날 현물시장 초토화입니다. 7월 17일 날에 인버스 배팅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시장이 박살난다고 얘기했던 거 뭐라고? 인버스 ETF 꽉 손에 쥐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락장이 이렇게 말해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미리 하락을 예고했고 그리고 우리 뭐에? 인버스 가지고 끌고 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8월 5일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분께 문자 드리고 있는 시황들입니다. 자, 보시죠. 마찬가지요. 그러고 났더니 여기 보시면 바로 어제입니다. 8월 5일 날에 제가 몇 시에 여기 보시면 3시 04분 장 끝나기 직전이죠. 3시 04분에 인버스 보유했던 거. 저희가 매수가가 얼마냐면 1,780원에서 1,800원에 매수하라고 문자 드렸습니다. 그런데 2,500원에 전량청산. 저는 이제 쉬려고요. 라고 문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파시라고. 왜? 시장 반등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오늘 반등했네요.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운이 좋아서 당신이 수익 낸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어저께 아침에 9시 5분 23초에 제가 문자 드린 겁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게 문자 보는 내용 그대로 다 드래그해서 끌고 왔습니다. 캡처해가지고. 보시면 최초에 드렸던 단가가 1,780원에 1,800원입니다. 수익률 20% 돌파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25% 수익 돌파 중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뭐에? 이익스탑 2,200원 건들면 정리하라. 안전관리 해드렸고요. 마지막 최종 청산 얼마라고요? 2,500원에 다 팔았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힘듭니다. 쉴게요라고 문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누굴 믿을 거냐를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청산한 인버스입니다. 자,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여기입니다. 1,780원에서 1,800원. 여기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7월 17일, 18일 걸쳐 말씀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상담을 하는데 장자방이 하락한다고 얘기했는데 조정 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폭락할 거 생각도 못했대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때 2,400원, 2,500원까지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드렸잖아요. 최소 2,150원은 넘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2,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주식시장 초토화되니까
우와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길래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저는 7월 초에 주식 정리하고 하방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목 놓아 떠들 때는 안 하시다가 왜 이제 와서 뒷북치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길 그 기회는 떠난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바다에 빠지기 전에 너 거기 바다 들어가면 빠진다. 저기 헤일린데 들어가면 너 죽어. 너 여기 들어가면 꼬르륵 할 수 있어. 얘기해 줄 때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빗쫄딱 맞고 그냥 호우로 내가 허우적거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바다에 쓸려 들어가면 건져낼 방법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잠깐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반등을 이용해서 또 대세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등락 과정을 거치는 8월과 9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배팅할 자리는 언제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빠르면 8월 말 정도일 것 같고요. 아마 제 계산은 저는 지금 9월 말경에서 10월 중순쯤에 주식을 배팅하고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기다려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시황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 이제부터 삽시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정말 제 생각과 다르게 빨리 올라갈 것 같으면 나 그때까지 한두 달 기다려 했더니 빨리 사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잠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단기 저점은 어제로 찍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락 여파가 며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한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사는 주식이에요. 목표가가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먹을 파이가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 10,000원에 꼭 잡아야 될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안 잡아도 돼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11,000원, 12,000원, 13,000원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들어가서 15,000원까지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떨어질 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는데 야 이제부터 사면 되지 않을까 일단 산다는 얘기예요. 물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 2020년도 코로나 때 어떻게 시장이 890포인트가 종합주가지수가 폭락했거든요. 2달 동안. 그런 장이 만약에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우리가 엔캐리머니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재발, 제2의 다른 질병들이 왔다. 시장이 박살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HS로 넘어가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황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제나 시황 누구보다 빠르고 또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시황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오전 8시 30분부터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특강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또 내일 오전 온라인 특강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섹터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수가 지금 어저께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늘 갭상승이 나와서 수익은 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라서 지금 우리가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한 1, 2주 정도 천천히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어저께 박살났죠. 그리고 9%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고 아직 우리가 하단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일주일 정도 내려오면서 시장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12630 이 종목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233740 이 종목을 공략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 공략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온라인 특강 때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께 설명드린 종목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우리가 쌀 때 사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주식들이 배당금을 주죠. 그래서 미국 배당 ETF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모아놓은 거라서 조정이 나올 때 좀 사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에 하락 조정이 글쎄요 제가 원하는 10,000원에서 1,200원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코드 446720입니다. 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떨어지면 사자라고 할 때 즉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미국장의 ETF 종목들 중에서 상위에 테크 관련 종목들 10개를 모아놓은 ETF인데요. 얘는 어저께 저는 바닥을 찍은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4,000~35,000원대에 내려오게 되면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주봉을 보시면 지금 어떤 종목이었냐면 이렇게 바닥에 한번 떨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이렇게 등락 과정이 있죠. 보이실까요?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때에 사야 돈을 번다.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저점에서부터 15,000원짜리가 44,000원 갔으니까 3배 올랐어요. 그러면 얘가 3배 오르면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내려야 저점이 되느냐 하면 반 정도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는 25,000원에서 28,000원 구간. 여기 오면은 땡큐 매수, 여기는 퍼 담아야 될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잠깐 반등 나온다고 내가 잡아야 될까? 조금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저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코드 314250입니다. 종목 관심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라는 ETF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ETF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탑4 4개에 속하는 종목들만 골라놓은 ETF입니다. 굳이 내가 뭘 사야 될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재작년이죠. 12월에 8,7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무려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네요. 가장 좋은 눌림목은 15,000원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눌렸다가 오늘 급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바람에 사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온다면 전 이 종목에 비중을 채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고 있나요? 미국 관련 종목에 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미국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차이나 외국 종목으로 저는 갈아태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국 증시에는 대표 증시만 몇 개만 공략할 생각이고 앞으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금투세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정책에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만약에 금투세가 돼서 우리나라에 계속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외국인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김에 아싸리 저는 한국 증시에는 비중을 50% 이상 앞으로 평생 싫지 않을 생각입니다. 절반은 무조건 외국장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 됐습니다. 빠져나온 김에 현금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금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 이번에 떨어졌는데요. 베트남 관련도 얘도 조금 우리가 거래를 해볼 만한 위치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얘는 한 17,000원대까지만 떨어지면 한번 사보자 말씀드릴 생각이니까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종목 코드는요. 245710입니다. 자, 베트남 VN30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얘는 뭐냐면 베트남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상위 30개만 모아놓은 지수 ETF입니다. 따라서 굳이 그 회사에 베트남에 못 파는지 우리 잘 모르죠. 어느 회사가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의 성장에 배팅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인도 관련 ETF들 중에 제가 본 중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코드는 236350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장입니다. 반도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아마 얘가 3만 원이 깨지게 되면 박살날 건데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커뮤니티 방에도 091160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에 3만 원 깨지 않으면 단기 저점으로 보시고 반등을 볼 텐데 올라가봤자 저점에서 15에서 20%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을 이용해 단타 한번 쳐보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 찐 바닥은 21,200원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장은 단타 되시는 분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보시죠. 어저께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지금 자동차가 여기서 찐 바닥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단타로 접근하는 것이지 추세로 접근하는 자리는 현재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반등했는데 2차 전지가 오히려 올라간다고 들면 워낙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코드 364980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ETF 요 세 개만 자동차랑 2차 전지랑 그다음에 자동차랑 반도체랑 이렇게 세 개만 좀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운송 섹터, 그다음에 게임 산업, 그다음에 헬스케어, 보험,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이커머스, 철강, 그리고 건설, 그다음에 필수화학, 그다음에 에너지,
여행 레저, 여행 컨텐츠. 자, 어느 쪽을 보더라도 저점이 잡혔다라고 볼 만한 종목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저점에서 강하게 배팅할 만한 종목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개별 종목 보겠습니다. 2차전 종목 중에 삼성전기 현재 저점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더 빠질 것 같네요. 포스코 퓨처엠 얘가 등락을 하다가 움직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등락을 할 때 어저께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2차 전지에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 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올라가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종목 여러분 준비하시고 만약에 제가 쏘세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아직은 조금 더 빠져야 될 폭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아직이고요. LG 화학기업 아직입니다. 에코프로머티 사지 않겠습니다. 에코프로 안 사겠습니다. 사막콘덴서 조금 더 빠지면 3만 원 초반 오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종목 10만 5천 원 회복되면 들어가고 아니면 건들지 않습니다. 되셨죠? 다음 우리가 개별 종목 중에서 빅테크 종목 중에 보시면 지금 게임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게임, 펄어비스, 그다음에 NC소프트 현재는 건들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들면 물리시겠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보겠습니다. 주도 섹터 중에 반도체 보시게 되면 반도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입니다. 어저께 많이 빠졌고 저점이냐? 아니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그럼 지수는 지금 반등을 나와도 잠깐의 반등이지 추세 반등은 아직은 어렵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 더 빠질 거냐? 네. 아직 저점이냐?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더 빠질 거냐? 네. 예. 현대오토에버 더 빠질 거냐? 반등은 하겠으나 추세는 못 간다. 반등했다. 무너진다. 살 거냐? 아니요. 다음 리노공업입니다. 더 빠질 거냐? 네. 사면 안 되겠고요. TCK 이제 얘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아직 저는 공략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네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저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죠? DB하이텍입니다. 아직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만약 DB하이텍이 이번에 내려올 때 4만 원 안 깨면 저는 잡겠습니다. 기준점 4만 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LG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가 10,000원 초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10,000원 깨지면 디스플레이 살 겁니다. 그러니까 LG디스플레이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십시오. 제가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면 잽싸게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회사인데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따라서 LG전자 이번 주 다음 주 흐름 보다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대형주 중에 이 종목은 좀 안전빵으로 들어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반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단타 보시는 입장에서는 36,000원까지 바라보신 단타 괜찮아 보입니다. LG이노텍 안 사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안 사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패스합니다. 안 삽니다. 다음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시게 되면 지금 기아와 현대차가 완성차인데요. 얘들은 반발해도 또 눌림이 들어올 거예요. 조정을 이용해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저는 욕심을 어디에 내고 싶으냐면 부품주에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얘는 4만 원 깰 때 슬슬 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제가 원하는 자리는 32,000원에서 35,000원입니다. 거기 오면 여러분 그냥 집 팔아서 사세요. 예. 거기는 집 팔아도 사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을 볼 때 3만 원 초반대가 올 때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위치고 아직은 좀 덜 빠졌다. 이번 참에 하락할 때 제발 좀 빠져라. 저는 고사를 지내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품주 중에는 모비스하고 위아, 만도, 그다음에 SL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 뭐 사고 싶냐면 SL을 사고 싶네요. 근데 SL하고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두 종목은 근데 아직 저점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19만 원대까지만 떨어지면 모비스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CJ대한통운은 제가 온라인 특강 때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중장기로 볼 때 성장할 수 있는 2, 3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주정이 나올 때 9만 원 초반부터 슬슬 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바이오 종목들은 튀어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잡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패스할 생각이고 특히나 이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설주입니다. GS건설, 그다음에 성신양회, 아시아시멘트, 그다음에 대우건설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드리고 싶은 것은 통신주입니다.
이번에 KT하고 SK텔레콤 떨어질 때 못 사시면은 연말쯤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장에 잡아서 계속해서 우리 배당까지 끌고 가는 종목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서요. 따라서 지금 장은 결론을 정리해 보면 뭐냐면 아직 저점이 나온 거냐? 아니요. 등락 과정이 1, 2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싸게 처음부터 막 급하게 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1, 2주 조정을 이용해서 좀 저점 말씀드린 자리가 왔을 때 사셨으면 좋겠고 혼자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내일 오전 8시 반에 공개 특강 오시면 함께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얘기 어제장 그제장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당장 1, 2주 안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 매수를 안 하고 계좌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또 대안책이 있는 것 같으니 하단을 참고하시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있을 무료 온라인 특강까지도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숨 고르셨나요? 숨 가쁘게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또 많이 숨차 보이셨는데 자, 이제는 한 박자 쉬시고 자, 오늘 저희가 배워볼 매매 비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선물 옵션에 관한 얘기인데요. 선물 옵션의 장점은 상승할 때는 선물을 매수하면 됩니다. 주식처럼 여기다가 난 여기 매수할 때 여기서 살게라고 얘기하면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팔고 나가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 어제 그제처럼 급락을 할 때 우리는 선물을 매도 진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난 여기다가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아까 파는 거 아니었어요. 예, 하방 주문을 선물 매도라고 하거든요. 여기 주문해서 이렇게 빠지면 여기다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는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이 2개밖에 없어. 상승이라는 종목 하나, 하락이라는 종목 하나.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면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옵션하고 선물하고 여러분이 비교하실 때 이게 구분이 좀 안 되시는 분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옵션은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콜옵션 사면 돼요.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는 풋옵션 사면 돼요. 개념 잡으셨죠? 그래서 그럼 여기다 내가 만약에 시소라고 보면 이렇게 기준점을 딱 세워놨어요. 지렛대가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걸 콜옵션 C라고 표현하고요. 내려갈 때 수익 나는 걸 풋옵션 P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기준점이 만약에 콜이 여기서 무너져요. 기준이. 그러면 여기 시소 지렛대가 있으니까 얘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가 올라가잖아요. 풋옵션이 상승하게 되겠죠. 반대로 풋옵션, 요놈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갈까요? 콜옵션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종목을 고를 줄 몰라서 그래요. 방향을 기준을 못 잡아서 그러는 게 자, 콜옵션 입장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콜옵션인데 기준점이 2.5예요. 근데 아침 출발과 동시에 콜이 무너져요. 자, 콜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간다고? 풋옵션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장의 방향은 어디죠? 하방입니다. 그럼 나 뭐 사면 됩니까? 풋옵션 사면 돼요. 이만큼. 그랬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갔냐면 300%, 3배 났네요. 이해되셨을까요? 반대로 장이 많이 빠져요. 그러다가 콜옵션이 지지선에서 버텨요. 그럼 뭐 할까요? 풋옵션이 못 가죠. 풋옵션 기준이 깨지는 순간부터 뭐 한다고? 반대 방향, 콜옵션 사면 돼요. 우리 이렇게 돈 벌면 되거든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양방향을 보기 때문에 그냥 위냐 아래냐만 보면 돼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보시죠. 저희는 아침에 전날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빠진 이 갭 하락을 이렇게 중중 빠지는 이 장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뭘 가지고 봤냐면 콜옵션 기준점 4.07 요 기준점이 깨지는 걸 보면서 콜 무너졌네. 그럼 뭐야? 하방이잖아요. 풋옵션 사가지고 버텼는데 몇 배가 났냐면 자 보세요. 0.01짜리 원래 이런 거 잘 안 사거든요. 어제 기록적인 장이라서 대박이 났는데 몇 배가 났냐면 499배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주식은 폭락해서 박살난다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역대급 공략했던 종목은 370 풋옵션이었는데 0.3에서 0.5 구간에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걔가 얼마나냐면 저점에서 130배 났어요.
저희가 공략했던 게 100배가 나서 중간에 다 털어먹어서 10배, 20배는 차익 실현하시면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선물 옵션의 포지션을 계산할 줄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수가 얼만큼 오를지 얼만큼 빠질지에 대한 계산폭이 없어요. 그런데 2, 3개월마다 3, 4개월마다 지수가 폭등하거나 폭락을 해요. 뭐냐면 그렇게 포지션을 누적했다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궁합이 맞을 때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걸 볼 줄 모르면 주식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선물 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월 2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이날도 마찬가지 같은 패턴입니다. 전날보다 개파락해가지고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폭락에 가까웠죠. 얼마 갔냐면 9.4포인트. 선물 1포인트가 한 계약당 25만 원 얘기했습니다. 10포인트면 2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약 230만 원 가량의 이익이 난 거죠. 그러면 풋옵션은 이날 얼마 났냐면 우리 본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콜옵션 기준점 깨졌다. 나는 뭐 샀다? 풋옵션 샀다. 그랬더니 끝까지 갔더니 몇 배? 115배. 100배가 넘는 수익이 이틀 연속 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내가 주식만 하는 입장에서 야 하락장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주식이 만약에 마이너스 10%, 20%, 30% 대책 없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복구 못 하겠는데. 선물 옵션을 배운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주식을 손절하고 주가가 빠질 때 풋옵션이 기본 2배 이상 나거든요. 그럼 내가 그 손절한 돈을 그대로 풋옵션에 갖다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배만 수익 나도 내가 반토막 난 게 원금 회복되거든요. 2배, 3배, 4배, 5배 날수록 나는 수익을 해. 100배 났는데 100배는 못 먹더라도 내가 3배, 4배만 가져가도 원금 다 회복하고 수익이에요. 뭐가 무섭습니까? 선물 옵션이 왜 편안하냐면 하락장이 왔을 때 나는 주식을 버려버리고 옵션 사버리면 돼요. 근데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면 이걸 못 하거든요. 그게 더 위험한 게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께 당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7월 21일입니다. 이날은 장이 아침에 왕창 올랐다 빼버려요. 그러면 올라가는 걸로 수익을 내지만 여러분 내려갈 때는 손해가 나잖아요. 우리 올라갈 때는 아침에 잠깐 수익 내고 뭐예요? 내려가는 방향에 풋옵션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몇 배 났냐면 2000% 났습니다. 몇 배요? 20배요. 다 먹지 못합니다. 2배, 3배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전부터 끝까지 다 못 먹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견디는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뭐만 하면 될까요? 내가 방향을 잡을 줄만 안다면 주식하는 입장에서 선물 옵션은 굉장히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것이 아닐까, 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월 17일입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 들어 올렸다. 가학자로 들어 올렸다가 빼버립니다. 여러분 주식 대책 없습니다. 뭐만 알면 될까요? 콜옵션 기준점 1.20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몇 배 갔나요? 300% 3배 났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락장 만날 때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선물 옵션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상승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선물 옵션을 어렵게만 여기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내일 8시 30분 아침부터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매매는 8시 45분부터 10시까지 거의 하루 매매에 70%가 오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보실 분들은 내일 오전 8시 반까지 오셔서 45분 시초가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내일 제가 7시간 동안 많은 말씀 드릴 거니까 오늘 시간 별로 없거든요. 온라인 강의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주식을 잘 하려면 시장의 방향을 잘 알아야겠죠. 우리 전문가님 그 누구보다도 시장의 방향성 잘 보고 계시니까요. 내일 있을 이 온라인 무료 특강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시황 공부 함께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후 하루 만에 급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선물 옵션 투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급 폭락장에서 풋옵션 수익 사례들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